바로 시작하지요. 8번. 물이 따라가는 심리. 길을 걷다가 사람들이 전부 하늘을 올려다보면 당신도 이유도 모르고 고개를 들 때가 있다. 뇌가 외친다. 일단 따라. 안 그러면 위험해. 이게 바로 군집 본능이다. 옛날엔 이 본능이 아주 유용했다. 무리가 갑자기 뛰면 이유 따지지 말고 같이 뛰어야 했다. 그래야 살아남았다. 무리 속에 있어야 음식을 나눠 먹고 서로를 지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본능이 당신을 웃긴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다. 레딧에서 난리 났다고 게임스탑 주식에 뛰어들었다가 손해보고 유행한다고 이상한 신발을 따라 사고 SNS에서 좋아요 많다고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기도 한다. 뇌는 물을 찾기 위해 무리를 따라가는 행동과 아무 의미 없는 유행 따라가기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사시대의 순진한 소가 된다. 7번. 고양이처럼 살짝 졸리는 그 순간. 한낮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뜨끈한 쌀국수를 한 그릇 비우고 나면 갑자기 눈꺼풀이 방전된 셔터처럼 내려오고 머리는 멍해지면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싶어질 때가 있다. 그런데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두 개의 헤드라이트처럼 번쩍 떠서 천장에 별을 세고 있다. 하지만 이건 시차 때문도 진한 커피 때문도 아니다. 그냥 당신의 뇌가 원시 시절 루틴으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다. 옛날엔 지금처럼 8시간을 쭉 자지 않았다. 몇 시간 자고 밤중에 일어나 주변을 살피고 허기지면 먹고 애도 하나 더 만들고 다시 잠들었다. 이런 방식은 2단계 수면으로 그때는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다. 낮에는 너무 덥고 위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잠을 잤다. 하지만 지금은 아침 9시 줌 회의가 있고 늦게 오면 상사가 째려보고 밤거리는 환하게 밝고 휴대폰은 알림이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새벽 2시에 북 치는 이유까지 있다. 그러니 점심 먹고 졸리는 건 당신 뇌가 말하는 것이다. 야, 예전엔 이 시간에 낮잠 타임이었다고. 새벽 3시에 번쩍 깨는 건 뇌가 말하는 거다. 늑대, 호랑이, 주변 점검해. 그러니 새벽에 깨면 냉장고 열어서 라면이라도 하나 꺼내 먹는 것도 나쁘지 않다. 어쩌면 현대인의 생존 방식일지도 모른다. 6번. 미지에 대한 두려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 심장이 뛰고 처음 보는 음식이 괜히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다. 당신이 겁이 많은 게 아니라 뇌가 위험 감지 모드로 돌아간 것이다. 옛날엔 모든 것이 목숨 걸고 실험이었다. 풀숲이 흔들리면 바람일 수도 있지만 맹수일 수도 있었다. 열매도 맛있어 보이지만 먹으면 탈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뇌는 새로운 것은 위험하다고 기본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째 같은 메뉴만 먹고 새 앱은 해킹될까봐 무서워한다. 벗어나는 방법은 뇌를 살살 속이는 것이다. 익숙한 가게에서 새로운 메뉴를 먹어보고 새 앱을 써보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다. 조금씩 알려주면 뇌도 새롭다고 다 위험한 건 아니구나 하고 배운다. 5번. 주고받아야 한다는 압박. 누가 문을 잡아줬을 뿐인데 괜히 빚진 느낌이 들고 동료가 커피 하나 사줬다고 보답할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이건 지나친 게 아니다. 당신의 뇌가 석기 시대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옛날엔 주고받기가 생존 그 자체였다. 오늘 고기를 나눠주면 내일 열매를 나눠주고 그래야 모두 살 수 있었다. 누가 욕심내고 혼자 챙기면 결국 굶어 죽었다. 그래서 뇌는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불편함을 만든다. 문제는 요즘 마케팅이 이걸 완벽히 이용한다는 것. 마트에서 시식 한 조각 먹었더니 큰 통 절임식품을 사고 자동차 판매점에서 커피 한 잔 받았더니 차를 사고 싶어진다. 뇌는 부족의 동료와 길거리에서 공짜로 뭔가 주는 사람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당신을 의도치 않은 빚쟁이로 만들어버린다. 4번. 잃는 것에 더 예민한 뇌. 길 가다가 $100를 주우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 하지만 $100를 잃으면 일주일 내내 괴롭다. 이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뇌의 본능이다. 옛날엔 창 하나 잃어버리면 생존이 어려웠다. 음식을 잃으면 모두 굶어 죽었다. 그래서 뇌는 손실을 생존 위기로 받는다. 하나 잃으면 둘 잃은 것처럼 아픈 이유다. 문제는 뇌가 창을 잃어 생존이 위협되는 상황과 $20를 잃는 사소한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투자는 겁나고 이직도 무섭고 오래된 물건도 못 버린다. 하지만 지금 시대의 이런 사고방식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것과 같다. 얻으면 기쁘고 잃으면 배우면 된다. 3번.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뇌. 조수석에 앉아있는데 발로 상상 브레이크를 밟아본 적 있는가? 일정이 조금만 틀어져도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 이건 통제광 모드의 뇌 때문이다. 원시시대엔 상황을 통제해야 살아남았다. 거처를 단단히 세우고 고기를 저장하고 사냥을 계획적으로 해야 했다. 대충 살면 생존이 어려웠다. 문제는 지금도 뇌가 그 모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통체증만 나도 종말처럼 느껴지고 밥이 5분 늦어도 일주일 굶은 것처럼 화가 난다. 파워포인트가 조금 틀어지는 것도 큰일처럼 느껴진다. 뇌는 불을 잘못 다루면 얼어 죽는 상황과 프레젠테이션이 틀어지는 상황을 같은 위험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숨 한 번 크게 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조금 내려놓자. 2번. 공정함에 대한 갈망. 커피 사러 줄 서 있는데 누가 갑자기 새치기 하면 바로 화가 난다. 동료가 내 아이디어를 가로채면 일주일 내내 속상하다. 이건 소심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뇌가 공정함을 생존 문제로 보던 시절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옛날 부족에선 공정함이 생존이었다.
누가 먹을 것을 혼자 챙기면 벌을 받아야 했고 사냥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나눠달라는 사람은 무임승차자였다. 그래서 뇌는 불공정을 보면 자동으로 분노를 느낀다. 문제는 지금 시대엔 이런 일들이 당신 삶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트에서 어떤 사람이 소스 2개 가져가도, 부자가 요트 하나 더 사도, 상사가 특정 직원을 편애해도 당신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하지만 뇌는 이를 위기로 받아들인다. 1번. 지위에 대한 집착. 인스타를 켰는데 동창은 외제차를 몰고, 대학 친구는 몰디브에서 요트를 타고 있고 나는 컵라면을 먹으며 그걸 보고 있다면 갑자기 면발이 안 넘어간다. 이게 바로 지위 본능 때문이다. 옛날엔 지위가 생존권이었다. 서열이 높으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짝, 더 큰 권한이 주어졌다. 낮으면 남은 음식을 먹고 불편한 곳에서 지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SNS에 과하게 집착하고 허세를 위해 물건을 사기도 한다. 하지만 진짜 지위는 그런 게 아니다. 잘 자고 건강하고 진짜 친구가 있는 삶이 진짜 지위다. 오늘은 여기까지. 앞으로도 이런 영상 계속 올릴게요.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